숲속 라디오 카페 세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지기 마야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저에게는 조금 바쁜 한 주였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공부의 시작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 제 마음은 작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이번 주 숲속 라디오 카페에서는 헨리 데이빗 소로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앞서 먼저 법정 스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네요. 스님께서 입적하신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님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없어요. 하지만 스님의 글은 제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홀로 선다는 것을 배울 때도, 혼자라는 사실에 몸서리 칠 때도, 또 혼자라서 오히려 편했던 때도 스님의 글은 제게 지팡이가 되어 주었지요. 책장을 덮고 난 후에도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문장들, 그 문장들은 늘 제가 삶의 모퉁이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조용히 등을 떠밀어주곤 했습니다. 스님의 글을 따라가다 보니 그분의 삶과 철학이 자연스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헨리 데이빗 소로우. 그는 누구이기에 스님에게 선각자였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만난 책이 바로 월든이었습니다. 월든을 읽으면서 저는 막 산생활을 시작한 저의 모습과 19세기를 살았던 그의 삶이 묘하게 닮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 삶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호사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오기도 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면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산속의 삶, 단순한 삶, 자유로운 삶이 아름답게만 들리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혹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걸어 들어온 길일 수도 있거든요. 저 역시 그런 갈림길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월든을 읽으면서 제가 살아내고 있던 시간이 결코 하찮은 것도 무시당해야 마땅한 것도 아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글은 마치 제 삶의 그림자에 불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 내가 걷고 있는 길에도 이름이 있구나. 누군가 이미 이 길을 걸어가며 의미를 남겼구나. 소로우는 19세기 미국의 작가이자 사상가, 그리고 자연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월든 호스가에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 동안 자급자족하며 살았는데요. 그 기록이 바로 월든입니다. 월든이 세상에 나온 것은 1854년 19세기 중엽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산업혁명으로 미국 사회가 급격히 변하던 때였죠. 공장과 철도가 늘어나고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소유와 생산, 속도와 경쟁이
삶의 기준이 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소로우는 오히려 숲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문명의 소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을 실험하며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많이 가지는 것이 정말 행복일까? 빨리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의 실험은 단순히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그 시대 사회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묻는 작업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맥락에서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빽빽한 도시의 소음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로우의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선택한 이 길에도 의미가 있구나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마주한 이 고요한 생활이 단순히 가난의 결과가 아니라 삶을 다르게 살아보려는 또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요. 그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돈을 버는 대신 직접 땔감을 마련하고 옷과 음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숲과 호수, 계절의 변화를 삶의 덫으로 삼았지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삶의 그림은 단순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묻게 됩니다. 이런 삶이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질문을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던져보는 것이겠지요. 월드는 단순한 체험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깊은 사유의 기록이자 자신의 내면을 향해 떠난 또 다른 여행이었습니다. 소로우에게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었지요. 그래서 법정 스님도 그리고 저 또한 그의 글에서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의 글이 제게 등대였다면 소로우 글은 그 등대 불빛을 더 멀리 비춰주는 창 같았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저는 두 분이 남겨주신 문장들을 떠올립니다. 먼저 월든을 관통하는 소로우 사상입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살고 싶어 숲으로 갔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마주하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내가 살아보지도 못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의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여라에 있는 한 문장입니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일,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 간다. 저는 이 문장을 지금껏 제 삶을 밝혀온 촛불 속 심지처럼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문장들은 지금 이 산 위의 작은 삶에도 늘 묵묵히 동행해 주고 있지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무가 흔들리는 날에도 새벽 안개가 짙게 내려 세상이 고요한 날에도 저는 그 문장들을 되새김질하듯 곱씹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외로움과 고독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웰든 같은 책, 법정 스님의 글 같은 등대는 무엇인가요? 숲속 라디오 카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카페지기 마야였습니다. 고맙습니다.